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늬 키트가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죠. 예쁘게처럼 되어 있죠. 무늬 키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부품이 이제 존재합니다. 저희가 아까 모델링 만들었던 시간에 출력한 3D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본체가 있고요. 저희 이제 핵심인 이 아두이노 보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랑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우선은 전력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충전 모드, 그리고 전원을 꺼할 수 있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품을 이제 데이터 값을 받아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로 데이터 값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이 진동 모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은 이 아두이노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케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케이블하고 아두이노를 연결한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제어를 하는 게 지금 이 키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키트를 한번 뜯어서 전체 다 보겠습니다. 케이스부터 이렇게 한번 뜯어가지고 볼게요. 아까 이제 저희가 공차를 준 구간이 이제 이쪽입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맞죠? 자,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은 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핀을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쉽게 꼽아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납땜을 다 했습니다. 납땜을 했고 다 커넥팅 형태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진동 모터가 되겠습니다. 진동 모터도 이렇게 선작업을 다 한 거고요. 전원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스위치, 충전 모드이 되겠죠. 이제 배터리, 아두이노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지금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추가해서 드리는 게 이 부직포가 있어요.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홈 만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홈 만든 구간에 각각 부직포를 활용해서 붙여주시고 거기 있는 보드에도 붙여서 쉽게 떼고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에만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직포가 떼지죠? 이렇게 부직포를 뺀 다음에 뒤쪽에는 양면 테이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딱 이렇게 보드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또 반대쪽 것도 떼가지고 이렇게 보드가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얘를 나중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전 모드. 요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살짝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위로 재단을 살짝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 아까 이제 팠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지금 얘는 이제 C타입 포트로 되어 있어서 C타입 케이블에 충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앞부분을 꽉 이렇게 밀어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얘도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구조상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붙여서 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배터리를 딱 뽑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전동 모터는 뒤에 이제 그 양면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품 끼우실 때 떼가지고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넣으시면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제가 떼서 다시 활용하고요. 초음파 센서의 경우는 저희가 공차를 맞췄긴 했지만 약간 프린팅 된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는 넣으면은 꽉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받으실 때 약간의 차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양면 테이프를 같이 동봉해 드릴 건데, 이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살짝 둘러서 붙이시고 나서 밀어서 끼시면은 딱 안 빠지게 그러한 형태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코딩을 해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한번 코드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었으면 케이블 있죠? 케이블에 맞게끔 이렇게 핀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핀을 연결해 주시고, 이쪽은 USB 포트니까 USB에 연결을 딱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아두이노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 들어온 상태에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툴로 가셔가지고, 얘가 이제 인식은 모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모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지금은 이제 포트 3번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드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 포트 열어져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눌러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컴파일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업로드 중이라고 나오고, 보드에는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옴과 동시에 업로드 완료라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은 코드에 업로드가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좀 활용을 한번 몇 가지를 해볼게요. 얘는 전동 모터입니다. 전동 모터. 어떠한 일정 신호를 주면은 울리는 그런 모터고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은 보면 빨간색하고 이제 검은색이 있는데, 빨간색에는 플러스 신호, 검은색은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라운드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검은색 선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번 핀에 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5번 핀에 딱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예제 코드가 있는데, 아까처럼 예제에서 베이직 가신 다음에 링크 예제를 딱 열어서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필요 없는 구간은 제가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 불필요한 것은 우선 다 지웠습니다. 우선은 기본 예제를 보시면 여기 보이드 셋, 보이드 루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핀 모드에서 LED 얘는 이제 기존 원래 13번 포트인데요. 13번 포트에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핀 구조고요. 여기 핀의 LED를 디지털 화이트라는 디지털 핀에서 신호를 하이로 줘가지고 LED가 켜지게끔, 그리고 딜레이 함수를 줘서 1초만큼 켜졌다가 1초만큼 꺼지게끔 그렇게 함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드를 확인을 못 해보는데, 어떻게 해볼 거냐? 아까 int하고, int가 이제 데이터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변수명을 우선은 부저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는 현재 5번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으로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변수명을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5번 포트에 있는 신호가 내보내는 신호로 바뀌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업로드가 되면은 이렇게 1초 동안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지고, 다시 1초 동안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지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이 전동 모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LED를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보는 것을 연습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뭐 숫자라든가 그런 걸 좀 바꿔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00으로 바꾸면 한 2초 정도 간격을 주면서 진동이 울리겠죠. 그래서 2초 동안 울렸다가 꺼지고, 2초 동안 울렸다가 다시 꺼지고,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숫자에 의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
얘를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핀을 꼽을 수 있는 데가 전체 5개 중에 저희가 이제 나댐을 한 곳, 4군데만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VCC랑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묶여 있고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이렇게 2개 별도로 묶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알아봤는데 저희가 예제 코드를 나눠 드리는 거를 한번 불러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아두이노 코드라고 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다시 옮겨놨어요. 나중에 활용하셔가지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시면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를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동 모터는 조금 이따 연결하고요. 한쪽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초음파 센서는 보시면 끝에 있는 게 이제 VCC하고 그라운드가 여기 앞쪽에 들어갑니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핀은 여기 보시면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그냥 딱 꼽으면은 동작이 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쪽은 나중에 배터리랑 그런 거를 연결하는 구간이고요. 아까 다시 전동 모터를 연결해서 코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속 울리다 보니까 얘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업로드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업로드를 우선은 눌러서 진행을 하고요.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터가 안 움직이죠. 근데 이제 초음파 센서 이렇게 닿으면 움직입니다. 닿으면 움직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전역 변수를 3개를 썼죠. 조금 다른 거는 얘는 이제 인트, 그러니까 정수 타입의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한 다음에 이렇게 얘를 쓰겠다고 지금 명시를 했지만 이 define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데이터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드를 어떤 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바꾸고 이 핀만 이걸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내보내는 쪽이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받는 핀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구멍이 앞에 인식을 하는 게 2개 있습니다. 한쪽은 신호를 받고 한쪽은 신호를 이렇게 내보내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하고 9번 핀이 있고 아까 이제 예제에서 연습했듯이 얘는 지금 5번 핀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이드 셀에서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우선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울리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이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초음파를 보내는 7번 핀 같은 경우에는 얘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웃핏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초음파를 받는 핀 얘 같은 경우는 인풋,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풋으로 해서 세팅을 되어 있고 아까 이제 데이터 타입 그 통신 규격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리얼 비긴이라 해서 얘는 시리얼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세팅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번 세팅을 하고 나서 루프 쪽으로 넘기는 거가 되겠죠. 보이드 루프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있는데 롱이라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인트 데이터보다 좀 더 많은 비트 수를 받을 수 있는 타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2개를 받은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센서에 의한 이제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눠서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나눠서 받고 이거를 이제 조금 쪼개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값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값을 저장을 하는데 이 함수에 의해 가지고 기존의 초음파는 이제 이렇게 물결 무늬를 치는 아날로그 파형인데 얘를 데이터 파형으로 바꿔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바꿔준 다음에 얘는 물체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걸 다시 넣어서 모니터에 찍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니터에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쉽게 볼 수 있게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어 있는 거고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이제 인풋 조건문이 여기 들어가 있죠. 조건문. 그래서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150하고 값을 비교를 해서 150보다 값이 차이가 나면은 진동이 울리게끔 혹은 값이 차이가 안 날 경우에는 모터가 동작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전체 데이터는 이제 각 1초마다 측정을 해서 모니터에 띄워주고 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모니터는 한번 볼게요. 시리얼 모니터가 여기 있죠. 모니터를 열어서 자, 보면은 현재 3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3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값이 이렇게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1초마다 데이터가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넓게 퍼지는 구조고, 센서에 이제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값이 바뀌면서 일정 값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가 생각보다 얘도 민감하다 보니까 약간 가까운 거리에서도 지금 울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런 것을 값을 바꿔서 나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설명을 드리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두이노를 저희가 간단하게 했지만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자 회로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좀 복합적인 거여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돌입게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들더라도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뭔가 프로젝트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